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강의 소개도 작성을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랑 협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대충 이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서머리를 좀 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와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잘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토픽을 몇 가지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딥한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들을 전달한다고, 그 정도의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그래도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가 꺼졌네. 네. 저는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송기배라고 하고, 좀 TMI를 적어놨는데 02년생이고 지금 1년째 휴학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교를 안 다녔고, 수업을 안 다니고 학교는 계속 다니긴 했어요. 이런저런 학회 활동하느라 뭐 열심히 학교는 다녔는데 수업은 안 들었었고, 그리고 2년 동안 휴학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국방부에서 러브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2월 22일 날 훈련소 입소하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휴학을 더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ENFP입니다. 지금은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 좀 활발하고, 성격이 제가 생각해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이랑 도넛을 엄청 좋아해서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하면 웬만히 바쁜 거 아니면 나갑니다. 약속 잡으면.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휴학하면서 수업 안 듣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여러 가지 나름의 이제 프로젝트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벌리고 그리고 해 나가면서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운영진 이것저것 했었고, 물론 여기도 이제 안 적어놓은 것도 세세하게 있긴 한데 중요한 것들만 조금 짚어보면은, 이것도 얘기하려면 거의 보름을 할 수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합대북 세미나 창립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 컴퓨터공학과가, 홍익대학교가 컴공이 엄청 커요. 그래서 4개 학년 학생을 다 합치면은 한 1000명이 좀 넘어가거든요, 학생 수만. GDSC 홍익은 1학기 때 멤버가 4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규모가 엄청 달라요. 이렇게 학생 수도 많고, 그리고 또 GDSC 홍익만 있는 게 아니고 숙대도 그렇겠지만 GDSC 숙명여대가 있을 거고, 알고리즘 동아리도 있을 거고, 다른 개발 동아리 많을 텐데 홍대 컴공에도 관련 동아리가 엄청 많거든요. 개발 관련 동아리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게 학회들이 굉장히 찢어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 학회 사람들끼리 만나는 교류의 장도 거의 없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트워킹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도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게 뭐 행사 같은 거 기획하려 해도 리소스가 너무 크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홍콩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여러 개발 학회를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세미나를 설립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서 이제 계속 사람들끼리 타 학교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 열고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 같은 걸 기획을 했었고 그게 이제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영화대학 톡 세미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제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8월부터 뉴피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고 지금 거의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기 직전인 단계까지 왔는데 뭐 그래서 최근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실 이게 프로젝트긴 한데 실제로 릴리즈해서 사용자 유치를 받고 할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라 프로덕트에 가까운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홍익대학교에서 스타트업 프로그램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 하면서 1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GDSC 홍익에서 코어 멤버로 1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 학년도 2024, 2025 학년도 그 GDSC 홍익 리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어놓은 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걸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결국 프로젝트에 대한 건데 이게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개발만을 떠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그리고 또 목표가 있는 일이라면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데서 나오는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와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팀플이나 조별 과제, 스터디도 하나의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GDSC 숙명 같은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마찬가지고 학생회라면 이제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하려는 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페인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제가 뭐 어떤 게 불편해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솔루션 챌린지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유엔에서 정한 17가지인가요? 뭐 그런 지속 가능한 뭐 발전 문제 뭐 그런 걸 아무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페인 포인트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할 팀원을 구해야 될 거고 그리고 목표 단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나름의 컨벤션, 규칙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건 팀 빌딩이랑 목표 설정인데 이 두 단계가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만큼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의 저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딱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팀원을 모으잖아요. 이거 누구랑 같이 개발을 할지, 누구랑 같이 일을 할지를 모으는데 거기까지에서 생각이 끝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모인 그 팀원, 처음 구성된 그 팀에서 그것 이제 그 팀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더 사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팀을 굴려 나갈지. 그래서 사실 팀을 한번 만드는 게 거기서 내 프로젝트에서 함께 할 팀원들 구한 게
그 자체로 이제 빌딩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계속 업무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팀원들이 본인이 잘 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상호적으로 지속적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위치에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나름 팀 빌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포지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적절한 포지션으로 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바꿔서 도움을 주든지 하는 이런 재구성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팀 빌딩의 한 가지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원을 모으고 계속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거치고 시스템을 계속 다시 개선을 해나가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처음 시작한 팀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팀원 정해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제가 이런저런 엄청 규모 큰 프로젝트도 많이 맡아보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맡아봤는데 경험적으로 그래요. 팀원이 교체되는 걸 크게 두려워하면 얻는 장점보다 그 어드밴티지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팀원이 교체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물론 이게 뭐 일 잘 못한다고 내쳐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깊게 피드백을 해봐라 라는 의미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는 은근히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걸 같이 할 팀원도 모았고 대충의 뭐 이번 주에는 뭘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하고 할지에 대한 계획도 대충 세웠어. 그럼 끝난 게 아닌가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은근히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명확하면 그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팀원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 지향점이 명확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팀원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놀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우리 프로젝트가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좀 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어느 단계로 해야 좋을까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건 약간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 리드미 작성하듯이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고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 정도를 적어보면 문장이나 키워드 단위로 정리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대신 그 문장은 좀 명확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한 것보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저희 GDSC 홍익의 코어 멤버를 선발할 때 저희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코어 멤버가 동아리로 따지면 운영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코어 멤버들이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리크루팅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서 접수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최상단에 뜨는 문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코어 멤버에 지원하는 사람이, 운영진에 지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 문단인 건데, 여기서 저희 GDS 시공익이 바라보는 비전과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그 생성의 취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좀 글이 쬐끔해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중요한 부분 제가 밑줄 그어놨거든요. 그것만 좀 읽어보면, 위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는 GDSC입니다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예, 뭐 누구든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언제든지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뭐 어떠어떠 해왔었고 더 나은 환경을 더 많은 학우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일종의 약간 목표인 거죠. 결국에 저희 GDS 시공의 목표는 좀 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거고, 더 많은 학우들에게 저희의 이 커뮤니티 어드밴티지를 좀 나누자라는 그런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라는 거를 딱 코어 멤버 지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확실히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 예시를 더 가져왔는데, 여기는 그 네이버 페이지를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딱 맨 위에 기업 소개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메뉴가 있는데, 거기 딱 누르면 들어가지는 기업 소개 같은 뭐 그런 세션인데, 네이버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한국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를 서비스하고 있고, 점점점점 읽어보면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이용자와 뭐 어쩌고저쩌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기네가 하는 이 네이버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자기들은.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네이버의 지향점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자기네 기업 소개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맨 상단에 뜬다는 게,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 GDS 시공익이랑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단체나 기업들의 소개가 대부분 이제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기들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좀 명확하게, 이것도 이제 문장 단위로 작성을 한 거겠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서 중간 단계쯤 있을 때 발생되는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거기서 제가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해결책들이나 아니면 뭐 들었던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이라는 건 이 팀이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오늘 우리가 뭐 어떠한 A라는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스타일이 다른 건데, 그 팀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적절히,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절히 약간 모티베이션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일을 빨리빨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피드백을 명확히 하고, 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확실하게 딱딱딱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스타일처럼 일들을 진행했었던 적도 많고 두 번째처럼 했던 적도 많은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떤 뭐 똑같은 회의라고 해도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랑 거기서 나온 생각들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어느 만큼 비중을 두고 가져갈 것이냐 그 타이밍을 딱딱 정해서 얘기할 만큼 하고 딱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왔다 하면은 선택해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유연성이 좀 필요한데 추상적인 얘기라 이해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팀을 리딩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네,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능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팀을 운영하다 보면 힘든 게 분명히 회의를 해서 오늘 이제 A씨는 어떤 업무를 다음 주까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명확하게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팀플 하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거 해오기로 했는데 카톡이 일은 사라졌는데 뭐가 올라오지는 않는 거죠. 아니면 일이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여러 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이제 얼만큼 이 프로젝트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이 약간 이렇게 나더라고요. 72시간의 법칙이라고 제가 그냥 네이밍을 한 건데 그래요. 이게 바쁠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를 제때 못 해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번 주에 바빠서 어떤 일이 있었어가지고 못했습니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뭐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숙대 세미나에 와서 뭐 이런 거 하느라 못했다. 내일은 뭐 때문에 그 일을 신경을 못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이틀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3일 차가 됐을 때부터는 정말 이 72시간 동안 이 업무,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72시간 동안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건 잠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72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 커밋이라도 안 올라오고 아니면 이제 노션으로 예를 들어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노션 페이지 들어가면 그 언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노션 페이지에 들어왔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최종으로 활동할 시간이 4일 전이다. 이때부터는 사실 바쁘다는 핑계는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한 가지 하는 방법인데 업무를 분배를 할 때 오히려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72시간마다 사람을 들들 볶습니다. 이게 너무 막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일요일 날 회의를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또 업무 보고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했을 때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아주 뭐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늘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그 기말고사 간식 행사 이벤트를 했었는데 GDSC 홍익에서 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획을 맡게 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수요일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정도? 네. 한번 이렇게 톡 건드려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손을 놓고 있다가도 문득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3일차쯤에. 이게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점점 더 오버가 되면 진짜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딱딱 그 주기를 두고 그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를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잡고 좀 리마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드려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와 다르게. 그런 경우에는 전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업무를 할 생각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정말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확률이 적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뭐 코딩 하듯이 알고리즘 작성하듯이 세세한 단위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딱딱딱딱 그 업무의 진행 방식을 아주 이해가 쉽게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이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 긴 프로젝트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여기서 당신한테 맡겨진 업무는 어떤 업무이며 이게 지금 잘 진행된다면 우리 프로젝트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 어떻게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해서 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지금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뭐 하나의 행사 기획 이걸 하세요라고 맡겨놓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일을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을 좀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좀 개선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이제 3일마다 카톡도 보내보고 일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디 들어가서 어떤 문서 가져와가지고 여기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도 해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피드백이 안 된다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팀 빌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분이 그렇게까지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리소스를 드릴 생각이 없으면 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뭐 이제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수님이 팀을 짜줘서 어쩔 수 없이 팀 못 바꾸고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고 치고 뭐 친구들과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열심히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모티베이션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션도 안 들어오고 커밋도 안 하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인사건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굳이 여기서 제가 요 문제가 발생한 A라는 팀원을 그 프로젝트에서 계속 데리고 가는 게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은근히 회의라는 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뭐 GDSC 숙명도 뭐 코어 멤버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멤버 전체 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리소스가 엄청 큰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저희 홍익대학교 GDSC는 코어 멤버가 총 13명인가? 그런데 회의를 매주 2번씩 하거든요. 전체 회의랑 팀 회의. 전체 회의를 할 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다 치는데 1시간이라고 하고 하면 그 1시간짜리 회의를 하는데 13명이서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총 이 멤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13시간을 사용하는 거랑 맞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3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요 회의 디스코드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안건을 듣는데 그리고 몇 가지의 말을 하는데 13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회의라는 게 확실히 그만큼 큰 리소스를 들여서 진행하는 건데 어드밴티지가 있으려면 회의를 하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회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건 확실한데 이게 과연 꼭 회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의라고 하고 팀장님이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뭐 코어 멤버들 다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냥 업무 분배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그걸 굳이 사람들이 13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리소스를 들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이제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꼭 회의가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회의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 뭐 1시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했을 텐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또 애매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끼리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좀 많이 이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프론트랑 백이랑 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가끔은.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온 결론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안 해놓고 가면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매듭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 분배도 만약에 그걸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업무 분배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개인의 업무 분배를 할 때는 뭐 이걸 왜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전달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얼추 마무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 단계까지 왔으면 일단 그것까지만 해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을 보다 보면은 저도 포함해서 특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개발하다 보면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흐지부지 된다라는 표현이 진짜 적절한 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거든 간에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까지 왔으면 그만해, 뭐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더 의미를 찾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는 좀 회고를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피드백을 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프로젝트 중간중간에도 피드백은 계속 해야겠지만 끝난 후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프로젝트가 뭐 저는 실험과 검증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해왔던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부톡 세미나라는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학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여는 건데, 그 학회들이 각각의 리소스를 잘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투입을 해서 이 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실제로 이 세미나가 열린다고 했을 때 일반 학과 사람들이 신청을 잘 할까, 많이 참여를 할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미지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걸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검증까지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일 텐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확실하게 회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걸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좋았었던 거나 부족했던 점, 개선해야 될 점을 확실하게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또 2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낼 수 있는데,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핏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1차적으로 릴리즈 단계에 있는데, 이걸 지금 시즌 2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목표한 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는 걸까지 1차적인 목표로 잡았는데 거기까지를 이제 회고를 하고 여기까지 진행해 온 바를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 사업적인 부분에서 얼마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제 프로덕트로서의 그 뉴핏을 기획을 하면서는 이제 약간 버전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그래서 프로젝트 시즌 2와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회고를 하면서 아니면 이제 뭐 그 프로젝트는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느꼈던 것들을 다른 프로젝트에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는 회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처음에 이제 규모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딱 봐도 이거는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시작하기 앞뒀을 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생각이 달라요.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큰 행사를 내가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운영하지? 라는 막연한 이제 불안감이 들고 힘든데 하기도 싫고 한데 그 이제 막상 또 해보면 어떻게 떼굴떼굴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힘든 일일수록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얻는 성장도 그만큼 많아서 저는 약간 생각을 고쳐먹은 게 오히려 쉬운 프로젝트면 이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약간 챌린징하고 어려운 태스크일수록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뭐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일단 해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간단한 프로젝트보다는 좀 자기가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아서 그런 챌린징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 세션이 있죠. 네, 그래서 뭐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페이지 띄워놓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저랑 저 그 인스타그램이나 기터브 아이디가 똑같거든요. 요 7LP라고 여기 옆에는 인스타그램 QR코드고 그래서 뭐 저랑 또 따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시간 이용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쭤보셔도 되고 편하게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네, 진짜 아무거나 여쭤보셔도 됩니다. 쑥스러우신가요? 네, 슬리도를 할 걸 그랬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차분한 분위기군요. GJSC 승명여 저작고 저희 홍익이랑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부럽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이면은 한 1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한 번 갔다 오면은 기가 쫙 빨리고 사람들도 왁자지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 좋습니다. 근데 질문 좀 해주세요. 뭐 군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셔도 되고 네, 뭐 무슨 프로젝트 했어요 그런 거 물어봐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슬리도 지금이라도 열까요? 좋습니다.
다들 쑥스러워서 질문 못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야겠네요. 제가 슬리도를 써보긴 했는데 열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방학인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볼멘 소리 안 하나요? 이들님? 멤버들이? 지금 나오시기 싫으니까요. 제가 지금 공지 채널에 슬리도 하나 열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카톡으로 보낼까요? 저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카톡으로. 카톡으로요? 아, 감사합니다. 네. 미리 슬리도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코드 네. 어차피 있어서 코드 이걸로 들어가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664. 감사합니다. 헐,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머리 연집이세요? 이거 누구시죠? 저 이거 찾아보고 가야겠는데 이거 누구죠? 두 분? 머리는 제가 2월 22일 입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21일쯤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이런 건 좋은데 머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는 뭐였나요?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일단 마무리된 것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 대부톡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그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저희 컴공과 학생 전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컴공과에 개발 학회가 한 7, 8개 되거든요. 그 학회들의 학회장님들을 제가 다 만나서 미팅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런 세미나를 학과 세미나를 열 건데 어떠냐 같이 하자라고 이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7, 8학회를 다 모으고 거기서 운영진들 한 명씩 다 모은 다음에 이제 학생회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학생회장님한테 저 이런 거 할 건데 지원해 주세요. 오케이. 학과장님이랑 셋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해서 학과장님이랑 또 셋이서 얘기를 해서 지원금은 이만큼 필요하고 뭐 우린 취지는 이렇고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학과장님 설득하고 학생회장님 설득하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준비 단계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미 규모가 좀 컸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운영할 때도 저희가 세미나를 지금 총 3번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총 신청자 수가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0명이 좀 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참여를 한 사람이 3회차 동안 300명 정도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세미나였죠. 그래서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가장 까다롭고 성공시키기도 어려웠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어디가 위지? 여기가 위군요. 여기. 어떤 프로젝트들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거랑 뉴핏은 원래 이거 제가 뉴핏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지금 상태예요. 왜냐면 이 뉴핏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트로 런칭을 할 생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헬스장 다니다 보면 이제 거기에 기구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헬스 기구가 헬스장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바쁜 시간대 가면 사람이 꽉 차서 제가 오늘 어떤 기구를 쓸지를 계획하고 가도 이미 사람이 앉아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다가 잠깐 물 마시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구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헬스장 기구 예약 관리 시스템 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 왜 애매해졌냐면 그걸 이제 실제 헬스장에 납품을 해서 서비스화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뭐 금전적인 이익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군대를 가버리게 돼서 그러면은 제가 돈을 벌면 안 되거든요. 군 복무 하는 것 이외에서는 수입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 뉴피 프로젝트가. 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네. 코어 멤버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GDSC 홍익 멤버는 1, 2학기를 다 합치면 600명이 넘어가요. 근데 코어 멤버는 리드 포함해서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반을 한 고등학교 반 2개 정도 애들을 이렇게 질질 끄고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아이들은. 그죠? 공지 올렸는데 잘 읽지도 않고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자꾸 채널표로 문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로 코어 멤버들이 13명이 다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해서 업무 분배가 원활하냐 하고 하면은 좀 낫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일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죠. 운영하는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GDSC 홍익이 좀 유별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가 2개나 달렸네요. 네. 2월에 뭐 하실 계획인가요? 저한테는 참 안타까운 질문인데 일단 2월 22일 날 머리를 메고 들어가니까 2월 말은 사실상 없고 2월 초부터는 이미 지금 솔루션 챌린지를 저는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동안에는 계속 솔첼 스프린트를 하지 않을까. 그 뉴핏도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연합 대부톡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설립을 해서 뭐 3회차까지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돼서 그 일도 좀 할 것 같습니다. 2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약간 막 그 팀별로 막 대회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육성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다, 뭐 합격해가지고 그 기수 멤버로 활동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 센터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해줘요. 막 변리사들 아니면 뭐 이제 창업 전문가들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세미나 같은 걸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학생일 때는 얻기 힘든 정보들 같은 걸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전적인 지원을 좀 해줍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회의비나 아니 재료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메인. 그래서 세미나랑 정보 전달인 거죠. 정보랑 지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 여기서 이제 뉴핏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뉴핏을 하다가 알림이 온 거예요. 홍익대학교에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한다. 나가볼 생각 없냐라고 그 알림이 와가지고 그래서 잘 됐네 하고 우리 뉴핏 할 거예요 하면서 스타트업 프로그램 그걸로 이제 참가를 한 겁니다. 어떤 파트를 개발하시나요?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스프링을 공부를 했었어요. 부트캠프 하면서 6개월 동안 빡세게 했었는데, 부트캠프를 하면서 저는 백엔드 개발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반으로 접고 지금은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완전 새싹이라 뭐 개발한다 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냥 공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팀 프로젝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팀 프로젝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1인 개발을 해왔었고 공부도 이제 혼자 해왔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매니징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약간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죠? 근데 어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팀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이너서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내향적이고 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최대한 일단은 업무도 업무인데 그 사람들과 팀과 하나 되기 위해서 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답변이긴 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업무를 어떻게 드린다기보다는 일단 그분과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팀 스피릿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부트캠프 어떤 거 하셨나요? 아 이것도 부트캠프 썰을 풀자면 또 한 달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거 하셨냐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뭐냐? 저는 이 당시에 그 코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그 국비지원 부트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6개월 동안 스프링 백엔드 부트캠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완전 썰 보따리거든요. 이것저것 휴학하고서 1년 동안 가만히 그 침대에 누워있던 게 아니라서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하려 나온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친해진다면 또 여쭤봐 주세요. 백엔드 왜 안 맞으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흥미를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재미가 있으면 저는 꾸역꾸역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흥미를 못 찾다 보니까 아무리 뭐 이게 난이도를 떠나서 손이 안 간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에 박혀서 부트캠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어 타임에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카메라 켜고 그 스프링 이제 인텔리제 켜가지고 코딩을 해야 됐는데 그런 환경 자체도 저한테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잘 안 맞은 것도 있는데 그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제 앞에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환경도 좀 안 맞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부트캠프를 오프라인으로 좀 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뭐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그런 성격의 부트캠프를 했으면 조금 지금 제가 느끼는 바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성격이 그게 잘 안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긴 한데 워낙 이제 부트캠프 하면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흥미가 안 갔어요. 백엔드. 그러니까 서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공부를 해서 그걸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까? 라는 회의감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단계라서 솔직히 이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 강화학습 쪽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공부를 사실 거의 CV 쪽밖에
얕게 안 해봐서 이것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부를 최근 한 세 달 정도는 더 해봐야 제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좀 명확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흥미가 가는 분야는 과학학습 쪽인 것 같아요. 머리 질문 추천 10개이신 거 아니나요? 머리 질문? 위쪽으로. 네. 10명이면은 지금 여기 한 절반은 좋아요를 다셨네요, 여기. 그죠? 이 열, 이거 관심 감사합니다. 근데 저 언제까지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되게 다들 슬리도에서는 저한테 관심이 많이 주시는군요. 관심을. 감사해요. 2024년에 우영진을 3개나 하셨는데 계기를 하면서 어떤 점. 저는 운영진을 업무를 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게 뭐지? 투두를 저 많이 했어요. 투두 많이 했고 노션에 보면은 그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번에 현근님 와가지고 노션 강의 했었죠, 그죠? 거기서도 설명 잘 해주셨을 텐데 그 자기의 타임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투두도 있고 그 스트럭처드도 있잖아요. 그런 툴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진을 3개나 하긴 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 3개 다 기획팀 같은 데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시간 관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휴학을 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그래서 운영진 업무만 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팁이라면은 또 휴학을 해라. 네.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명확하게 그럼 휴학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취미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서 치킨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고요. 그리고 축구 보는 걸 좀 좋아해서 그 EPL 첼시 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밤에 새벽 5시에 첼시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시에 오늘 이제 빨리 일단 집으로 가가지고 잔 다음에 5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볼 생각입니다. 그게 제 일주일의 낙입니다. 축구 경기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뭐 하냐, 남는 시간에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데 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재밌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이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도 하나의 취미입니다. 예. 뭐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번아웃 온 적 없으신가요? 이건 좀 쟤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하는 걸로 힘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좀 잘난 척처럼 들릴까봐 좀 겁나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힘든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간 흥미가 없는 일이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그 일을. 그래서 저랑 맞지 않는 일을 시키면 바로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백엔드 부트캠프 할 때도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뭐 저녁에 6시, 5시면 끝나고 저녁에 놀 수도 있고 했는데 그 개발하는 시간 동안에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난이도 자체가 높은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영 업무, 뭐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이런 거 하면서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받은 친구, 좋아요 받으면 올라가는군요. 맨 위에 있구나.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충격적인 유형이나 썰이네요. 근데 이게 언급을 하면
땡땡이가 있는데 땡땡이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피드백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 팁이 있잖아요. 업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리마인드 계속 해주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라. 저는 나름대로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사람이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는데 그래도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행동이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힘든데 만약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팀에서 제가 리더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운영하는 업무나 아무튼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조직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진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런 거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피드백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될지 참 애매한데 결국에 그냥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피드백을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분명히 뭐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는 건 그냥 본인의 태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들죠. 근데 어디 지원하셨나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그건 아닙니다. 현역은 아니라서 그거거든요. 사회공무원. 그래서 사실 군대 간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머리 밀고 입소를 한다고 하는 게 남자애들 앞에서는 좀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군대 간다 하면은 욕을 엄청 먹거든요. 남자애들 앞에서. 그래서 뭐 그렇고 이제 제가 강서구에 사는데 강서구에 뭐 이제 학교로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회복무를 할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GDSC 홍익 멤버들 앞에서 이 사람을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어떤 환경에서 그 학교를 다닌 사람인지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사람 거의 없는 숙대에 와가지고 숙대 GDSC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곳의 환경이 어떤지. 그래서 주제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적인 방법이나 그런 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뭉뚱그려진 주제를 잡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고 거기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슬리도를 꼭 해야겠네요 앞으로. 제가 일단 자꾸 저희 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학교 이제 와글와글 이미 떠들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 디풀이 언제 가냐고 막 여기 앞에서 성규 빨리 내려와라 막 이런 얘기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도 사실 저 궁금해요 뭐 군대 언제 가요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분위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슬리도 이런 거 할 생각 못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놓친 게 없겠죠? 밑에 질문 하나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애 치킨이 뭐야? 최애 치킨. 일단은 이건 좋아요를 하나 눌러야 됩니다. 뭐야? 위로 올라. 그러네. 예. BHC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거밖에 모르거든요. 뿌링클? 근데 저는 뿌링클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일단. 그리고 BHC 치킨 중에 골드킹이라고 있거든요. 골드킹이 진짜 맛있어요. 그 전마점이 좀 있긴 한데
저희 동네에 BHC 증미역점에 골드킹 콤보를 시키면 정말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시켜 먹으면. 그리고 근데 지금 3,000원이 올랐어요. BHC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23,000원인가? 가격이라서 지금 재정난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치킨을 좀 줄여야겠어요. 아무튼 맛있습니다. BHC 저거랑 그리고 노랑통닭 굉장히 좋아요. 노랑통닭 순살 3종 세트 그거 많이 먹습니다. 핫프라이드 이거 누구신가요? 진짜 인정입니다. 핫프라이드 맛있는데 이게 저는 희한하게 이거 먹고 나면 배가 아파요. 핫프라이드 다음 날에. 맛있긴 맛있습니다. 홍익대 DDSC에는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단 컴공 자체는 한 4.5대 5.5? 여학생이 더 많아요. 제 주변은 그런 것 같아요. 여학생이 더 많고 GDSC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렇죠. 여기 학생들 영대 100이 멤버가 몇 명 정도 되죠? 저희 40명. 40명.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솔루션 챌린지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이거 지금 공개해도 되나요? 비밀인데요? 이거 비밀입니다, 아직. 근데 약간 스포 정도.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만들 건데 이거 너무 큰 스포긴 한데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어떤 A 양과 알 수도 있어요. 잘 그 인맥을 이렇게 통해 보면 이미 수민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그 이름만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경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 사람을 알려면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들과 친해지면 된다. 그 정도? 그런 아이디어로 SNS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뭐였죠? 5다리 건너면 다 안다? 그럴만 하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몇 번의 호흡을 통해서 건너가면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측면에서 SNS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마지막? 좋아요 달린 게 또 마지막 질문, 마지막. 마지막 질문을 이런 질문으로 답변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논산을 사실 제가 러브레터가 왔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그걸 읽어보질 않았어요.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아마 논산훈련소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요. 지금 저기 카톡방에 있습니다. 안 읽을 생각이에요 일단 단들. 아마 논산훈련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사회에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훈련소 3주 갔다 와서는 계속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학교도 계속 다니고 모자를 쓰겠지만 그럴 거라서 제가 어디 딴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니까 혹시 친해지고 싶은 분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저는 치킨 먹으러 모이는 거면 언제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